안녕하세요.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선생님과 함께 2023학년도 사회문화 6월 모의평가의 주요한 문제들 풀이하는 시간 가져봅니다. 자, 오답률 2위부터 시작할게요. 왜냐하면 오답률 1위는 표분석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답률 2위는 개념 파트, 그 중에서도 양적 연구과정의 타당성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선생님이 생각할 때 올해 6월 모의고사 쉬웠습니다. 이건 재수하는 학생들은 이미 알 거예요. 작년에 거의 똑같이 답습한 느낌? 그런데 올해 6월 모의고사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라고 한다면 표분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양적 연구 과정의 타당성에 이 2번 문제가 담고 있는 내용이 진짜 많거든. 그래서 선생님과 이 2번 문제 왜 중요한지 하나하나 따져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오답률은 2위였고 69%의 오답률을 보이는데 그중에 대부분의 학생들 약 43% 정도 되는 학생들이 정답을 4번이라고 골라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 선지 구성이 보기를 고르는 문제 있잖아요. 뭐 기역, 니은,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순으로 해서 기역에 맞는 거 넣어놓고 그 다음에 니은에 이제 이 2번의 내용 넣어놓고 그 다음에 디귿에 4번의 내용 넣어놨다면 오답률은 69%의 수준이 아니라 약 80%그 정도 레벨로 올라갔을 겁니다. 왜냐? 정답을 2번으로 고르는 친구들조차도 2번과 4번을 고민하다가 2번이 너무 확실해서 2번을 고른 거지 4번이 확실히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4번 답 아니야? 그래도 2번이니까 이런 친구들이 꽤 많았던 문제입니다. 그러니 선생님과 왜 4번이 중요한 선지로서 볼만한지 알아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 양적 연구 과정의 타당성. 이 문제 시작하자마자 애기들은 양적 연구의 목적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적 연구의 목적이 뭐지? 그렇지. 사문현상의 규칙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규칙 발견이라는 게 뭔데? 원인. 그리고 결과와의 상관관계잖아. 선생님 원인에 항상 그 독립변인의 네모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종속변인의 세모치라고 이야기하는 거 기억나시죠? 원인과 결과의 이 규칙을 발견하려고 하는 게 양적 연구의 목적인 거야. 우리는 이 문제를 항상 마주하잖아. 그러니 독립변인, 종속변인 구분해주고 그 다음 모집단, 표본집단, 개념의 조작적 정의,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 가설 검증 태서, 수용됐는지 기각됐는지까지 이 문제의 유형은 항상 나오는 부분이고 이 부분 이렇게 풀면 헷갈리지 않는다라고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연구자 갑입니다. 타인의 존재와 개인의 과업 수행 간의 관계? 선생님, 타인의 존재가 독립변인, 개인의 과업 수행이 종속변인. 모른다니까? 아직 위에 요 내용만 봤지 요건 안 봤잖아. 애기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봐봐. 인강 시청과 학업 성취도와의 상관관계. 선생님 당연히 인강이 여기 앞에 나와 있고 얘가 독립변인, 얘가 종속변인이잖아요. 물론 이 경우는 이런 경우는 가능하죠. 어떤 경우냐? 인강을 시청하면 학업 성취도가 높아질 것이다. 오케이. 이 경우라면 얘가 독립변인 맞습니다. 얘가 종속변인 맞습니다. 하지만 학업 성취도가 높으면 인강 시청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우는 이 경우는 학업 성취도가 독립변인 그리고 인강 시청이 종속변인이 됩니다. 애기들이 앞에 있으면 독립변인, 뒤에 있으면 종속변인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걸 아니까 평권이 자꾸 낚는 거야. 물론 이 문제에서는 타인의 존재가 독립변인인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냥 밑줄만 그어놓는 거죠.
선생님 현장 강의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있습니다. 그냥 상관관계가 나와 있긴 한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 학업 성취도와 성별과의 관계. 여기서는 성별이 독립변이입니다. 학업 성취도가 종속변이고. 왜요, 선생님? 이거는 관계자. 아니, 학업 성취도가 높다고 성별이 바뀌진 않잖아. 아, 제가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니까요, 여자가 되었어요. 아, 제가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니까요, 남자가 되었어요. 이런 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성별이 독립변인 건 맞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나머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평가하는 이런 부분들을 벌써 두세 번에 걸쳐서 출제했습니다. 그러니 변인 꼭 찾아줄 때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연구자 갑. 타인의 존재와 개인의 과업 수행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그는 자신의 연구에 사용할 변수들을 선정하기 위해 두 개의 선행 연구, 애기야,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남들이 한 연구네. 문헌 연구법이죠. 오케이. A에서는 타인의 존재가 과업 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 타인의 존재가 과업 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A네요. 여기 한번 애기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확실하게 구분하려고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A부터. A 연구에서는 뭐래? 타인의 존재. 그리고 과업 수행. 타인의 존재가 과업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가설 검증하는 순간 A는 양적 연구네. 독립변인 종속변수 나와 있고 사이클 선수들을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기억 집단입니다. 이 기억 집단 따로 출발. 그리고 니은 집단 다른 집단이죠. 여러 명 함께 출발. 물론 시험장에서는 이거 적는 거 아닙니다. 이거 언제 적을 시간이 있겠어. 하지만 시험장에서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그 결과 함께 달린 집단이 따로 달린 집단보다 더 좋은 기록을 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얘가 더 커졌어요. 가설 수용되었네요. 여기에서 타인의 존재가 들어간, 즉 함께 출발한 니은은 실험 집단일 것이고 그냥 따로 출발한 얘네들은 통제 집단. A 실험에서는 실험법이 사용되었겠죠. 그리고 B입니다. B에서는 과학과 관련된 개인의 기본 역량이 높은 집단에서는 타인의 존재가 과업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과학과 관련된 개인의 기본 역량이 낮은 집단에서는 타인의 존재가 과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여기 한번 볼게요. B, 높집이라고 쓸게요. 역량이 높은 집단에서는 타인의 존재가 과업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낮은 집단에서는 타인의 존재가 과업 수행에 낮은 부정적인 영향이죠. 낮게 만드는. 이런 가설을 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선발한 당구 동호회의 당구 실력이 높은 집단, 낮은 집단 구분해가지고 각각 게임을 진행하게 합니다. 즉, 높은 집단, 낮은 집단 각각 게임을 진행하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사전조사겠죠? 그리고 여기에 타인의 존재를 집어넣는 거야. 관찰자들. 그러자 얘네들 점수 어떻게 변하는지 또 한 번 확인합니다. 이게 사후조사 되겠죠? 그래서 놓고 봤더니 사후조사에서 이 높은 집단의 과업 수행은 높아졌어. 근데 낮은 집단의 과업 수행 점수는 낮아졌네요.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요렇게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보기를 보면서 선생님과 설명 시작해 봅니다. 1번. 갑은 실험법을 사용하였다. 여기 A도 실험법, B도 실험법이지만 갑은 A, B를 검토하는 문헌연구법이죠. 그러니 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선행연구에서 문헌연구법을 활용했습니다. 자, 이제 2번입니다. 갑이 검토한 연구 A, B 모두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는 모두 실험법을 사용한 양적 연구 방법. 그러니 당연히 방법적 1원론이 맞지. 2번이 답입니다. 그러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오답률이 69%지만 실제 맞은 친구들 중에서도 4번을 정확하게 틀려서 이건 아니지 라고 하는 것보다 2번이 너무 답이어서 고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또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게 어렵게 출제되었을 때 생각해봐. 그러면 4번이 왜 답이 아닌지도 알아야죠. 우선 3번 확인해봅니다. A에서 기억은 실험 집단? 기억 통제 집단이잖아. 니은은 실험 집단. 그러니 얘는 틀렸습니다. 자, 이제 메인이 4번이죠. 선생님, 여기 보면 실력이 높은 집단의 게임 수행 점수 이거요. 그리고 실력이 낮은 집단의 게임 수행 점수 이거요. 이거의 차이. 그럼 얘는 커지고 얘는 작아지고 그럼 얘는 더 커졌으니까 그 차이는 B의 가설을 수용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아니 답이 2번인 건 알겠는데 4번은 왜 아니에요? 자, 이제 생각해 봅니다. 애기들, 이 B 연구에서는 곰곰이 보면 가설이 2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집단에선 타인의 존재가 과업 수행 능력을 키울 것이고 낮은 집단에선 타인의 존재가 과업 수행 능력을 낮게 만들 것이고 만약에 이걸 대학생, 이걸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해봐. 대학생 집단에선 관찰자가 있으면 과업 수행 능력이 높아진다. 초등학생에서는 관찰자가 있으면 과업 수행 능력이 낮아진다. 아예 다른 가설이죠. 다른 독립변인, 다른 종속변인이라고 봐도 돼. 자, 그러다 보니 자 보세요. 여기에선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의 차이. 이 차이로 인해서 얘가 수용될지, 얘가 기각될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낮은 집단에서도 얘와 얘의 차이, 이걸 가지고 보는 거죠. 따라서 얘네 둘의 차이가 아니라는 말이야. 그러니 답 4번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또 애기들이 궁금증을 가지겠죠?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높은 집단에서 얘는 높아진 거, 그래요. 그거 확인하고 낮은 집단에서 얘는 낮아진 거, 그래. 그거 확인해서 가설 수용. 하지만 선생님, 얘가 높아지고 얘가 낮아져서 그 차이가 커져도 똑같이 가설 수용된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왜냐면 선생님이 생각할 때 애기들 왜 이걸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 막 고민하게 되거든. 자, 이제 다른 선생님이 경우를 이야기해 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여기 B 연구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쳐보자. 사전조사야. 여기가 높집, 여기가 낮은 집. 낮은 집단. 자, 개인의 역량이 높은 집단에서의 과업수행 점수 60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쳐보자. 그리고 낮은 집단은 50점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쳐보자. 사전조사, 이제 사후조사가 이루어졌어. 여기는 둘 다 관찰자가 들어간 거죠. 그러자 얘는 높아졌고 그리고 얘는 낮아진 경우로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는 10점이었는데 얘는 20점이 되죠. 애기들이 왜 4번을 골랐냐면 얘가 높아지고 얘가 낮아졌다고 하니까 뭐 그러면 얘는 차이. 지금 여기서 밑줄이 어디까지 그어져 있냐면 점수만이야. 점수. 이 점수, 이 점수. 그리고 이 차이로 알 수 있냐 이거지. 점수의 차이. 여긴 10점 차이고 여긴 20점 차이. 20점 차이가 더 커졌으니까 수용된 거 아닌가요? 근데 자, 어디 한번 이런 경우도 생각해보자. 높은 집단에서 60점, 낮은 집단에서 50점입니다. 그런데 높은 집단 높아졌어. 여기 90점 되고 여기 낮은 집단에서 높아져서 70점이 되었다고 쳐보자. 지금 여기 차이는 10점이었는데 여기 차이는 20점이 됩니다. 얘와 얘의 차이? 그럼 똑같잖아. 근데 얘가 수용될까? 가설이 수용되기 위해서 저 가설 높은 집단에선
점수가 높아졌어요. 이것 때문에 수용되는 거지. 낮은 집단에선 점수가 낮아졌어요. 이것 때문에 수용되는 거지. 그런데 이 점수의 차이로 수용되는 게 아니지. 이해되셨죠? 지금 이게 참 어려운 게 애기들의 의식의 흐름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쓱 흘러가면 뭐가 잘못된지 모르거든. 이렇게 흘러간 거야. 저기 밑줄은 분명히 게임 점수까지만 그어져 있지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까지 그어져 있지 않아. 그러니 점수의 차이를 보고 그냥 혼자서 그걸 이렇게 적용시켜가지고 점수가 커졌으니까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되게 중요하죠. 똑같이 실험인데 이 경우는 실험 집단의 즉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차이에서 높아졌음을 가지고 가설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면 여기서는 타인의 존재,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차이를 가지고 가설을 검증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거. 비슷해 보이지만 포커스가 다른 거. 되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4번 아닌지 아시겠죠?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갑니다. 시옷에서 미음은 독립변수, 그리고 비읍은 종속변수이다. 이제 얘네 둘이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야. A, B를 통해서 타인의 존재가 개인의 과업 수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검토했고 확인했고 그래서 A에선 타인의 경쟁자, B에서는 관찰자로 설정했다라는 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주목을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타인의 존재가 개인의 과업 수행에 미치는 이게 이제 결과로서 영향을 받는 거잖아. 영향을 다각적으로 설명하려면 타인의 역할 그리고 요거 행위자의 기본 역량 이런 것들을 독립 변인으로 활용하는 연구가 필요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여기에서 타인의 역할은 독립 변인 그리고 개인의 과업 수행이 종속 변인입니다. 그러니 얘는 틀렸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냐면 지금까지 이런 유형은 평가원이 다룬 적이 없었거든. 이건 갑의 연구는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응?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선생님이 항상 애기들 머릿속에 떠놓고 시작하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양적 연구 과정의 타당성 몇 단계? 8단계. 문제 제기, 가설 설정, 연구 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가설 검증, 일반화, 활용. 그 중에 이 문제는 아주 특징적으로 가설도 설정되지 않은 채 문제 제기와 선행 연구 A, B만을 가지고 여기까지만 다룬 문제입니다. 이게 되게 특징적이지.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거거든. 아, 그렇네요, 선생님. 맞아. 우리가 지금 이거 정리한 거는 갑의 연구가 아니야. 갑이 검토한 A, 갑이 검토한 B입니다. 갑의 연구는 아직 제대로 시작이 되지 않았어. 갑은 A, B를 검토를 하고 타인의 역할 그리고 과업 수행, 행위자의 기본 역량 그리고 과업 수행 이것들과의 관계를 알아볼 연구가 필요하다. 아직 가설 설정 직전이죠. 그리고 이제 가설을 설정할 수 있겠지. 아직 어떻게 가설 설정한지는 우린 모르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1번으로 돌아갑니다. 갑은 실험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1번 아니라 그랬죠? 문헌 연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갑은 자기 연구에서 자료 수집을 뭐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 그치? 자기 연구에 가설도 없어 지금은. 갑이 문헌 연구를 통해서 수집한 건 당연히 문헌 연구도 자료 수집 방법이니까 자료 수집 맞아요. 그런데 자기 연구를 위한 찐 자료 수집 과정이 아니라 여기 선행 연구 과정에서의 자료 수집이었다는 거. 이거를 섞어가지고 또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다라는 게 선생님의 생각. 물론 이건 선생님이 문제 보고 분석하고 그리고 출제가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니까 이 정도까지 애기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만 애기들이야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는 없죠. 하지만 선생님과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아, 이번 6월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이번에 담겨져 있구나라는 걸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 문제의 오답률 1위였죠. 2번 문제를 전부 정리했습니다. 이 다음 문제, 표 분석의 오답률 1위. 그리고 이번 6월 모의고사 전체 오답률 1위 문제 풀어봅니다. 6월 모의고사 오답률 1위는 바로 9번 문제였습니다. 오답률 1위 74%. 그런데 이게 어려웠냐라고 하면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 걸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만 나오면 너무 싫은 거지. 물론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서 차근차근 정리를 해서 선생님의 풀이를 들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냥 풀이만 보는 것보다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표분석 문제입니다. 표분석 왜 배울까요? 애기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거 등급 깔으려고요. 뭐 틀리진 않아요. 왜냐면 표분석이 오답률 1, 2, 3위, 4위 막 이러니까. 하지만 애기들 표분석 애기들에게 비판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겁니다. 응?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거지. 얘가 진짜 제대로 이걸 알고 있나? 그냥 있는 수치 그대로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건가? 아니면 진짜 의미하는 바를 아는 걸까? 표분석. 물론 그 유형은 사회보장제도, 성불평등, 임금 문제 이런 거죠. 인구 부양비, 계층이동. 그리고 지금은 표분석에서는 다루진 않지만 빈곤까지. 이렇게 네 문제가 유형화되어서 나오기 시작한 지가 좀 됐습니다. 계층이동 빼고 요렇게 세 가지는 교과과정이 바뀌었던 2021학년도 6, 9, 11 전부 다였고 여기 계층이동까지 넣었다라면 작년 6, 9, 11 그리고 올해 6월도 이렇게 네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얘네들과 다 상관없이 표분석 그 모든 주제를 꿰뚫는 딱 한마디 아기가 받아든 수치가 무엇인지 내가 받아든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시험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걸 묻고 있습니다. 내가 받아든 수치, 절대치, 비율, 증가율.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 인구 수인지 아니면 비율인지 아니면 증가율에서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이걸 가지고 수치는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판별하는 거. 사회보장제로도 나오든 성불평등으로 나오든 인구부양비로 나오든 결국은 다 여기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러니 얘만 잘하면 돼.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문쌤이 있습니다. 선생님 맨날 문쌤의 몸무게 50kg. 거짓말이죠. 난 50kg인 적이 인생에 한 번 있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그 한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스쳐 지나간 후 다시는 도달하지 못했던 그 몸무게. 선생님이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는 3kg였던 적도 있었거든. 그런 것 좀. 그런데 선생님의 체지방이 15kg래. 오케이. 근데 여기 선생님의 남편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남편은 100kg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선생님의 남편도 100kg를 넘은 지 한참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체지방은 20kg이래. 이건 수치잖아. 이제 비율 가볼까요? 비율이라는 게 뭔데? 전체분의 부분. 값으로 보면 이게 절대치죠. 이게 바로 분자의 비율입니다. 선생님이 현장 강의에서 애기들한테 물어봅니다. 애기들 비율이 뭐야? 많이 들어봤는데 딱히 대답을 못하는 거야. 비율이 뭐야? 라고 했었을 때 애기들 분자 비율이요. 이렇게만 해도 절반까지는 아니어도 한 걸음 나간 겁니다. 그렇지. 전체 값분의 부분값은 부분의 비율이야. 이 얘기는 선생님이 체지방을 맨날 가지고 오는 이유는 애기들이 이해하기가 좋으니까. 이거 봐봐. 전체 값, 체중. 그 중에 체지방. 곱하기 100이 체지방 비율이죠. 이 얘기는 무엇이냐? 문쌤 50kg 중에 15kg 곱하기 100은 체지방 30%네요. 문쌤의 남편 허즈밴드 100kg 중에 20kg 곱하기 100은 20%네요. 시험 문제는 얘를 묻습니다.
노랑이의 체지방률이 30%인데 파랑이의 체지방률이 20%인데 체지방 누가 더 많아? 이걸 묻는 겁니다. 이제 선생님 저는 그거 알겠는데 자꾸 시험장에서 헷갈려요. 이것만 머릿속에 넣고 가기. 정말 계속 헷갈리고 이럴 때에는 강력하게 잡고 움직일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이거 가져가면 돼요. 자 봐요. 여기가 체지방. 여기가 체지방률이잖아. 그럼 자 생각해 볼게. 여기가 부분값. 여기가 부분 비율. 이거를 또 예쁘게 쓰면 분모분의 분자죠. 그럼 얘는 뭐의 비율? 그렇지. 분자의 비율이죠. 그럼 자, 이걸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분자값을 알려는 그 수식.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분자값 쓴. 이거 넘겨주는 거야. 그러면 분모였던 분모값은 위로 올라가면 여기 위로 올라가겠지? 아, 좁아. 그런데 여기다 곱하기 합니다. 100 여기에서 이 옆으로 옮기면 100분의 1이 되잖아. 그래 100분의 분자 비율. 자, 요 얘기입니다. 다시 예쁘게 써볼게요. 흥분했어. 선생님의 이 글씨가 흥분을 보여줘. 근데 자, 다시 한번. 분자값은 분자 절대치죠. 분모값 곱하기 100분의 분자 비율입니다. 이것만 알고 가도 시험장에서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봐. 여기가 네모라고 쳐봐. 슉. 체지방 얼마인지 궁금해요. 그러면 얘가 30%래. 근데 분모값이 얼마야? 50이지? 그럼 얘는 50 곱하기 100분의 30 15. 아까 15였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중학교 수준이죠?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아닌 것 같아. 초등학교 한 3학년 되지 않나?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자 봐봐. A 지역의 전체 인구 중에 A 지역에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비율이겠지. 그러니 A 지역 전체 인구에다가 100분의 사회보험 받는 비율 곱하면 사회보험 받는 사람 수 나옵니다. 아하! 분자값은 분모값 곱하기 100분의 분자 비율이구나. 선생님이 이렇게 유형화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집중력이 떨어지고 힘든 그 수능의 마지막 사회문화 그 마지막 표분석 문제. 이때 한 번에 잘 보여서 풀면 좋지. 하지만 한 번에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네! 얘를 벗어나지 않아. 그러니 얘를 떠올리면 돼. 이거 가지고 문제 어디 한번 풀어볼까요? 자, 시작해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은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느낌 딱 오죠? 이럴 경우 이제 요거 제시된 조건들 잘 확인해 줘야 됩니다. 자, 이제 어디 한번 해볼게요. 자, 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럼 왜 5번인지 확인해 봅니다. 지금 남성이 1일 때 여성의 수 얼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언뜻 딱 보면 아, 얘 1보다 크니까 이때는 여자가 더 많을 것이고 얘는 1보다 작으니까 남자가 더 많겠네. 뭐 이런 정도 생각하고 시작을 하면 남자가 100일 때 여자는 얼마란 이야기지? 62. 이럴 때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보자마자 답이 아니지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 자 봐봐. 전체는 여자, 남자를 더해야지 전체지. 근데 남자가 1일 때 여자가 얼만데요? 0.6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전체는 얼마가 되겠어? 그렇지. 1.6이지. 1분의 0.62 곱하기 100이 62%인데. 즉 남자 대비 여자가 62%인데 전체 대비 여자는 당연히 62%보다 작겠죠. 그러니 1번 답이 되지 않는 건 거지.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해도 1번 같은 경우 제낄 수 있을 만큼 연습하고 수능장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보여지는 건 아, 이건 남자가 1일 때 여자가 0.6이니까 남자가 100일 때 여자가 62라는 이야기구나. 이건 퍼센트잖아. 이건 비율이잖아.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거. 이 비율. 하지만 전체값이 다르니까 얘는 30%가 됐어도 15밖에 안 되고 얘는 전체값이 다르니까 20%면 얘는 20 되는 거잖아. 그럼 자 생각해 볼까요?
얘를 분모값이지. 이게 전체값이잖아. 전체분의 부분이 부분 비율이니까 이거 부분 비율들이잖아. 그러니 이걸 62로 놓으면 62의 5% 분모값 곱하기 100분의 분자 비율입니다. 이렇게 되면 3.1, 이렇게 62의 7%, 4.3, 62의 18%, 11, 62의 57%, 35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 얘를 100으로 놓았을 때 19%, 19, 100에 15는 15. 그치? 100에 29%, 29 이렇게 되죠. 즉 얘네는 비율이라면 얘가 전체값이죠. 분모값. 분모값의 비율 곱해 진짜 절대치. 분자값이 나오는 거죠. 이거 가지고 어디 한번 답 골라봅니다. 1번 전체 여성 직원 수는 전체 직원 수의 다시 얘기하지만 전체 직원 수의 62%일 수 없습니다. 남자가 1일 때 여자가 0.62, 여자가 이때 62%야. 따라서 62%일 수 없습니다. 그럼 얘는 X입니다. 2번입니다. 1구간에 해당하는 남성 직원의 수. 수니까 이거 뭐야? 분자값이야, 분자 비율이야? 그렇지, 분자값. 숫자는 분자값입니다. 절대치. 그러니까 얘는 수야. 5구간에 해당하는 여성 직원의 수. 그러면 뭐랑 봐야 돼? 요거랑 봐야 돼. 비율을 보는 게 아니라 비율은 5% 같지만 수는 다르지. 왜? 62의 5%는 3.1이니까. 그러니 수보다 적다가 아니라 많다입니다. 그러니 2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3번입니다. 4구간에 해당하는 남성 직원의 수는 4구간에 해당하는 여성 직원의 수. 아니, 직원 수 봤더니 한 3배도 넘어. 8%만 많다고? 말이 안 되지. 이거 일부러 낚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애기들 분모값이 다르잖아. 이건 7%, 15%, 그래서 8% 차이 나요. 이럴 수 없는 건 거지, 아예. 얘는 지금 몇 배나 많은 건데 3배나 더 많은 건데 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4번입니다. 1구간에서 5구간으로 갈수록 각 구간의 여성 직원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아니 여기서 한번 늘었잖아. 아, 수치가 늘었네. 그러니 얘 지속적? 아니죠. 답 5번입니다. 1구간에서 5구간으로 갈수록 각 구간의 전체 직원 중 남성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여성은 8, 남성은 5. 8 플러스 5분의 5. 이게 1구간이었죠. 그 다음 2구간은 35 플러스 32분의 32. 이건 지울게요, 이제. 그 다음 3구간 같은 경우는 11 더하기 29분의 29. 4.3 플러스 15분의 15.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이건 원리.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렇게 푸는 거 아니죠? 근데 선생님이 왜 원리를 알려줄까? 네, 맞습니다. 애기들이 원리에서부터 이해한 후 그걸 가지고 자유자재로 변형할 때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고 할지라도 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9구단 이야기합니다. 99, 81. 99, 81의 경우에는 네, 우리 암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9개의 구슬이 들어가 있는 주머니가 9개 있다는 걸 이해한 다음에 99, 81이 되는 거잖아. 이제 선생님은 이 수치를 가지고 이건 비율이고 이건 분모값. 분모의 분자 비율 곱해서 분자값을 구분한다면 얘네들끼리 비교고 비율이라면 얘네들끼리 비교고.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이제 실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지 마세요. 왜냐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리잖아. 그러면 시험장에서 푸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시험장에서도 기본 개념은 다 똑같습니다. 애기들 머릿속엔 절대치와 비율을 구분해야 되는 거야. 자, 먼저 여성비, 남성분의 여성수입니다. 남성이 1일 때 여자가 이렇구나. 전체 남자가 1일 때 여자 0.6이라는 이야기구나. 남자가 100일 때 여자는 62라는 이야기구나. 이게 분모값이구나. 오케이. 전체 여성 직원 수, 전체 직원의 62%. 남자가 1일 때 얘가 62. 그런데 전체는 1 플러스 0.62분의 0.62가 될 텐데 이거 62% 안 되지. X. 이 속도. 2번 갑니다. 1구간에 해당하는 남성 직원의 수. 숫자네. 여성 직원의 수. 숫자네.
근데 여기 비율이 5% 같네. 그럼 느낌 딱 오지? 100의 5%랑 60의 5%랑 어떻게 같아?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는 분자 값을 비교하라고 물어보고 있어. 분자 값 뭐라 그랬지? 분모값 곱하기 100분의 분자 비율. 근데 100분에는 어차피 똑같잖아. 그러니까 분모값에다가 분자 비율 곱해서 비교만 해주면 됩니다. 아하! 얘의 5%와 얘의 5%는 다르다. X 끝. 3번. 사구간에 해당하는 남성 직원의 수는 사구간에 해당하는 여성 직원의 수보다 8% 많다? 애기. 7%와 15%의 차이는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62에 7%, 100에 15%. 이거 아예 비교 불가. X. 그 다음 4번입니다. 1구간에서 5구간으로 갈수록 여성 직원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근데 딱 봐도 어차피 분모값 같은 분모값 쓰는데 62에 13보단 60에 57이 무조건 크잖아. 뭐야? 여기서 한 번 증가했네. 끝났네. X. 5번입니다. 1구간에서 5구간으로 갈수록 각 구간의 전체 직원 중 남성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근데 이거 봐봐. 남자가 1일 때 여자가 1.61이라는 거잖아. 실제로 요 수치 자체, 얘네들의 수치를 A라고 본다면 남자가 1A일 때 여자는 1.61A죠. 남자가 B일 때 1B, 여자는 1.1B가 되겠지. 근데 어차피 요거 봐봐. 남자 여자 더하고 1A 더하기 1.61A 분의 1A. 어차피 A 다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지금 애기들이 이게 빨라지면 얘네 다 상관없네. 그냥 더한 것뿐에 요거 위에 거 올려주면 되네. 그러니 1구간은 1 더하기 1.61 분의 1. 얘는 1 더하기 1.10 분의 1. 얘는 1 더하기 0.38 분의 1. 얘는 1 더하기 0.29 분의 1. 이거 안 써도 이제 느낌 딱 오죠. 마지막이 1 더하기 0.16 분의 1. 근데 저 생각해봐. 1이 다 똑같아. 그렇지 않아? 아니 다 똑같은데 지금 분모값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죠? 분모값이 계속 작아지고 있어. 아니 위에는 다 똑같은데 생각해봐. 5분의 1이랑 그 다음 작아져서 4분의 1 중에 뭐가 더 크죠? 얘가 더 크지. 4분의 1이랑 3분의 1이랑 뭐가 더 크지?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얘가 점점 작아진다라고 한다면 얘는 무조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끝. 그러니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맞는 말입니다. 이제 5번 왜 답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마지막 정리.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무엇? 네. 모든 표 분석은 비율, 절대치, 증가율.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비율을 제시해주고 절대치를 묻는 거. 이런 형태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아하! 분자값은 분모값 곱하기 100분의 분자 비율. 이렇게 말이지. 이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거야. 사회보장제도가 된다면 사회 A 지역의 사회보험 사람 수는 A 지역 전체 인구수 곱하기 100분의 A 지역 사보 비율. 그냥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그렇네요, 선생님. 얘는 비율이니까 분모. 요거 부분, 요것들 얘네들의 관계에서 분모에다가 비율 곱하면 요 숫자가 되는군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인구 부양비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왜냐면 다른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아서 선생님 이렇게 세 문제 정리할 거거든요. 인구 부양비 확인해 볼까요? 선생님의 인구 부양비는 강력한 구몬식 학습법으로 풀이냅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선생님 유튜브에 있는 영상 중에서 인구 부양비 표 분석 강의 보시면 돼요. 그럼 진짜 빠르게 풀 수 있거든. 자,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의 인구 부양비 풀이는 다에서 시작하죠. 네. 유소년, 부양인구, 그리고 노인인구입니다. 근데 애기들 잘 생각해봐. 1대 2대 3이나 A, B, C라고 치면 여기 10대 20대 30이나 50대 100대 150이나 비율 자체는 다 똑같다? 그리고 선생님 C의 비중이 궁금해요. 얘를 전체라고 놓고 보면.
그럼 얘는 다 더해서 6분의 3이나 다 더해서 60분의 30이나 다 더해서 300분의 150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빠르게 정리하면 되거든. 자, 어디 한번 시작해 봅니다. T년 이야기합니다. 갑국의 부양인구는 T년에 비해서 T 플러스 100년의 절반으로 감소했으나 이거 포인트네, 포인트. 그지? 요거 100년 절반으로 감소. 두 식의 총부양비는 60으로 동일하다. 자, T 플러스 100년.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부양비 나오는 순간 부양인구 100으로 나더라. 그리고 그 이유 왠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그 강의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영상에서. 총부양비 얘네 둘 묶어서 이렇게 묶어 60대지요. 그런데 T 플러스 100년도 똑같이 총부양비 60이라고 합니다. 얘가 100일 때 얘네 둘 60대지요. 그 영상 안 볼 것 같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양비는 부양 인구분에 해당하는 거면 이게 유소년이라면 해당하는 그 내용 유소년 인구 곱하기 100 이게 유소년 부양비입니다. 이 자리를 A, B, C라고 놓고 본다면 B분의 A 곱하기 100이 유소년 부양비죠. 그런데 자 생각해보자. B값에 100을 놔두면 얘가 약분되잖아. 그러니 유소년 부양비가 곧 A 자리 그대로가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양비 나오면 부양인구를 100으로 놓고 쓰는 거지요. 총부양비 같은 경우는 유소년과 노년 두 개 합친 거니까 이렇게 합쳐서 60 되는 걸 확인한 거고. 이해하셨죠? 자, 이제 얘 다 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집어넣어야지. 유소년 인구가 25%래. 오케이. 그럼 얘는 75%겠네. 왜냐면 전체 인구는 100%니까. 그런데 T 플러스 100년은 유소년 인구가 12.5%래.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87.5%인가? 뭐 이렇게 되겠지. 얘는 100%니까. 근데 지금 여기를 봐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6분의 3이나 300분의 150이나 같다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이거 4분의 1입니다. 100분의 25. 그러면 이 전체 160분의 이거 지울게요. 160분의 요거 160 중에 4분의 1이 여기 자리에 차지하고 있어야지. 160에 4분의 1 40이군요. 여기 40 들어가면 얘네 둘 더해서 60이어야 되니까 여기 20 들어가겠죠? 네, 끝. 한 줄만 채워주면 돼. 1대 2대 3이든 50대 100대 150이든 한 줄만 채워주면 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얼마야? 12.5. 얘 8분의 1이네요. 그렇다면 160에 8분의 1 20이네요. 네, 여기 20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얼마지? 네, 합쳐서 60이어야 되니까 여기 40이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쓰여져 있냐라고 하면 부양인구가 T년에 비해서 T 플러스 100년의 절반으로 감소했대. 100이 50이 된 거지. 얘가 20대 100, 1대 5네. 그럼 얘는 10이어야 되네요. 네. 얘는 10대 4, 즉 5대 2겠지. 여기는 20대네요. 이거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 거죠. 얘가 100일 때 얘가 50이니까 얘네들의 같은 비율 매칭시켜서 답 골라주면 됩니다. 자, 이제 답 골라볼까요? T년 대비입니다. T년 대비 T 플러스 100년의 유소년 인구는 30% 감소하였다. 지금 얘가 40일 때 얘가 10이야. 아니? 40분의 30만큼 감소했지? 곱하기 100 하면 75%네요. 30% 감소 X가 됩니다. 그 다음 니은 T년의 노인 인구와 T 플러스 100년의 노인 인구는 동일하다. 얘가 20일 때 얘도 20이네요. 동일하네요. 띵동. 니은 맞는 말입니다. 디귿입니다.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의 합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T년에 비해서 T 플러스 100년에 높다? 애기들 잘 생각해봐. 요거 전체가 160
그 중에 얘 둘이 합친 게 60이었어. 근데 얘도 전체가 160. 둘이 합친 게 60이야. 뭐야, 똑같네. 얘 x가 됩니다. 안 어렵죠? 리을입니다. 가에는 유소년 부양비는 절반으로 감소하였고, 그치? 100일 때 40이니까 100일 때 20대니까 절반으로 감소했네요. 띵동. 노년 부양비는 100일 때 20이 100일 때 40이 되었죠. 2배로 증가했지요. 그러니 얘 2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맞는 말. 니은과 리을 골라 답 4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인구 부양비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6월 모의고사 주요 문제 3문제 풀어봤습니다. 표분석 문제가 오답률 1위였지만 실제 표분석 문제보다는 이 2번 문제가 더 많은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표분석에서 중요한 부분 무엇이다? 그렇지. 분자값은 분모값 곱하기 100분의 분자 비율. 이것만 알고 있어도 시험장에서 답을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왜? 분모값만 찾아가면 되거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